안녕하세요. 성범죄 전문 변호사 민경철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성범죄로 고소된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최근 성범죄를 보면은 명확히 범죄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지만 범죄 행위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성관계 시에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고 동영상을 찍는 경우라든가 정든 상대방을 터치한 경우는 명백히 범죄에 해당되는 경우에 해당되겠죠. 하지만 이제 술을 먹고 숙박업소에 들어가 성관계를 했고 남성은 여성이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성관계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여성은 일어나 보니까 그 전날의 상황이 전혀 기억이 나지 않다 보니 내가 당했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 경우 과연 여성의 상태가 심신상실 상태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범죄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명확하지 않은 경우예요. 또 지하철이나 클럽에서도 지금 일이 많이 벌어지는데 신체적인 접촉이 있으면 무조건 강제추행이냐? 그런 건 아니에요. 거기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혼잡한 곳이잖아요. 의도성이 없는 신체적인 접촉은 강제추행이라고 볼 수 없지만 의도성이 있다고 해야 강제추행이 되는 거거든요. 사람들은 성범죄로 이제 고소가 되면은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범죄를 명백히 저지른 분도 실수로가 많지만 범죄 자체인지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나는 범죄 안 했는데 나는 상대방이 멀쩡하다고 생각해서 성관계를 한 건데 나는 일부러 만진 적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실수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 실수는 회복 불가능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그럼 어떤 실수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첫 번째 실수가 현재 상황에 대한 판단을 잘못하는 실수를 많이 하세요. 숙박업소에 들어가 성관계를 했는데 성관계 전에 대화도 했고 성관계에 있어서 여성도 굉장히 적극적이었고 샤워도 했고 뭐 이런 걸 했는데 어떻게 여성이 심신상실이었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성이 먹은 술의 양이 만약에 소주 3병 이상이 확인이 됐다. 모텔에 들어갈 때는 여성이 굉장히 힘들어하기 때문에 남성이 부축하는 모습이 영상에 찍혀 있다. 그리고 같이 술을 먹었던 일행들은 헤어질 당시 여성이 굉장히 술에 취한 상태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그럼 이 상황이 본인한테 유리한 상황인가요? 불리한 상황인가요? 이거는 불리한 상황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CCTV 영상이나 증인의 증언은 굉장히 객관적인 증거거든요. 근데 그게 여성의 주장에 부합하기 때문에 불리하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유리한지 불리한지 판단하지 않고 단지 자기 주장만 할 경우에는 절대 소송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실수는 뭐냐? 잘못된 목표 설정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불리한 상황이라고 해서 무조건 자기 기억과 다르게 혐의를 인정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불리한 상황을 유리한 상황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성관계 시에 여성이 한 말을 기억하면서 심신상실 상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대화 내용 그런 걸 주장한다든가 평소에 그 여자분은 소주 3병까지 정도는 절대 안 취한다. 이런 3자의 증언이라든가 이렇게 불리한 상황을 유리한 상황으로 바꿀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돼야 무혐의를 목표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지 만약 이런 것이 없는 상황에서 무조건 억울하다. 그러면 이제 무혐의가 나와야 되는데 무혐의가 못 받게 된다면은 구속까지 될 수도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무조건 인정하라가 아니라 방법을 찾으라는 거죠.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나는 억울한데 나는 상대방이 멀쩡하다고 생각하고 관계했다. 그런 어떤 당사자의 주장은 존중받아야 돼요. 하지만 이런 상황, 유리한지 불리한지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인식 없이 수사 과정에서 진실이 밝혀지겠지 하는 바람은 매우 위험하고 실망스러울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실수를 말씀드려볼까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없는 경우 그게 가장 많아요. 내가 무혐의를 받겠다고 목표를 정했으면은 그 무혐의를 받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죠. 그 사람도 계속 얘기했다. 상대방도 적극적으로 성관계했다. 이 주장만 계속하는 거는 의미 없는 메아리에 불과하거든요. 증인을 찾던가 디지털 자료를 내던가 거짓말 탐지기 조사에 응하던가 나한테 유리한 증거를 찾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무혐의를 주장해야 하는 상황에서 상대방을 달래하기 위해서 사과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취지의 문자를 보내는 행동은 정말로 치명적인 실수예요. 혐의를 인정해야 되는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대방과 합의도 하고 선처를 받아야 되는데 혐의를 인정하겠다고 하면서 애매하게 부인해버리면은 이걸 안 상대방은 굉장히 화가 나거든요. 그러면 혐의는 있는데 합의가 안 되면은 선처를 받기가 어려워지잖아요. 이건 잘못된 소송 전략이라는 거예요. 네 번째 실수는 뭐냐? 조사 대응을 제대로 안 하고 조사를 받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본인이 억울하다는 생각, 조사 과정에서 진실이 밝혀지겠다는 생각, 내가 잘못도 아닌데 변호사 선임해야 돼? 변호사비 너무 비싸. 이래서 변호사 도움도 없이 충분한 준비도 않은 채 경찰 조사를 받는 분들이 많아요. 조사 당시에 당시 상황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해버리면 당시 상황은 상대방의 진술한 대로 그냥 인정이 되는 거예요.
무혐의를 주장하고 싶은데 당시 술에 취해서 기억이 안 난다? 그럼 당시 상황을 다른 여러 가지 정황을 놓고 구성을 해서 일부는 기억이 없더라도 사실관계를 구성해서 진술을 해야지 기억 안 나버린다 그러면 상대방 말대로 되는 거예요. 또 여러분, 실제로 있었던 일은 반드시 상식적이거나 합리적인 상황이 아닐 수도 있어요. 있었던 일이라고 그냥 그대로 얘기하면은 신빙성이 없다, 이런 판단으로 결국 자기 주장이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조사 대응은 어떤 목표를 수립하고 그거에 맞춰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어떻게 진술해야 수사관이 내가 하는 진술을 믿을지 예상되는 질문도 한번 만들어 보고 거기에 어떻게 답변할지 검토도 하고 조사를 받는 거거든요. 조사는 한 번 하고 나면 수정할 수도 없고, 그리고 대부분의 조사는 경찰에서 한 번 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렇게 한 번밖에 없는 중요한 조사를 망쳐놓으면 무혐의 받을 수 있던 사람도 받지 못하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다섯 번째, 인정하고 사과하면 없던 일로 해주겠다는 상대방의 주장은 다는 아니겠지만 거의 믿을 수가 없어요. 선거 관련된 일은 대부분 둘만의 공간에서 벌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고소인 또는 피해자는 고소하면 상대방이 부인할까 봐 그것이 걱정돼서 고소 전에 상대방한테 카톡도 보내고 전화도 해서 인정해라, 인정하면 내가 용서해 줄게,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기대를 불러일으키면서 보낸 문자에 잘못 안 했는데 잘못했어, 미안해, 내가 죽을 죄를 졌어, 다시는 안 할게, 이렇게 사과 문자를 보내지 않습니까? 나중에 이 정황 증거로 작용되기 때문에 나중에는 다시 무혐의를 주장하기 어려워요. 억울한 결과로 이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절대 하지 않는 행동은 인정하면 안 됩니다. 거의 대부분의 국민들은 한평생 형사소송에 연루되지 않고 살아가요. 막상 본인이 성범죄로 고소되면 두렵고 당황스럽죠. 그래서 서두르게 되고 많은 실수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구속도 되고 무혐의인데도 전과자로 전락할 수 있어요. 지금 성범죄로 고소된 분이시라면 형사소송에 대해서 기본적 이해를 하시고 대처하셔야 실수를 줄일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거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수사기관이 알아서 진실을 밝혀줄 거라는 기대를 버리세요. 경찰이든 검찰이든 진실이 무엇인지를 알아내고자 열심히 수사를 하죠. 하지만 그분들의 한계는 진실처럼 보이는 것을 진실이라고 생각할 뿐이지 수사를 한다고 해서 모든 진실이 다 밝혀지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는 수사기관이 바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자기가 주장하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최선을 다해서 모으고 제출해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드리면은, 변호사는 여러분을 도와주는 사람이거든요. 반드시 선임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근데 할 거라면은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처음부터 받는 것이 유리하다는 거예요. 병원에는 막 내과도 있고 외과도 있고 신경과도 있고 정신과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변호사는 그게 없어요. 근데 성범죄를 안 해본 분들은 이 상황이 지금 나한테 유리한 상황인지 불리한 상황인지 그런 걸 판단하기가 좀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변호사를 선임할 때는 성범죄 사건에서는 성범죄를 많이 다뤄본 경험이 있는 분인지 여부를 꼭 확인해 보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지금 보고 계신 분들은 성범죄로 고소된 분이 검색해서 보고 계실 수도 있어요. 상대방이 고소하겠다고 카톡이나 문자를 보내는 상황일 수도 있고, 경찰로부터 고소되었으니 출석하는 통지를 받으신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걸 토대로 간략하게나마 대처령을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 지금은 자기의 상황이 유리한지 불리한지 상황을 좀 정확하게 판단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본인이 범죄를 했든 진실이 뭐냐는 둘째 치고 상황이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알아야, 그래야 목표를 정할 수 있거든요.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도록 하세요. 상황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주장이 무엇인지를 좀 정확하게 아셔야 되거든요. 경찰에 고소장 정보공개 청구를 통하면 고소장을 받아보실 수 있거든요. 고소장부터 확인을 하고 모든 걸 대응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증인이 누가 있는지, 관련된 카톡이나 문자, CCTV 영상 이런 것까지 다 확인하셔야죠. 두 번째는 혐의를 인정할지 여부의 목표를 정하셔야 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고소한 게 나한테 정말 억울한 일이라면 대응해서 무혐의를 받으셔야죠. 하지만 때로는 증거적으로 너무나 불리한 상황이라면 의사결정을 하셔야 돼요. 내가 구속이 되든 실형이 나오든 난 억울해서 인정할 수 없다. 그러면 그렇게 가야죠. 하지만 상황 자체가 유리한지 불리한지는 알고 그런 의사결정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혐의를 부인하고 실패하면 구속이나 실형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기 때문이에요.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이 기억이 나지 않는 경우에도 증거관계를 검토해서 혐의를 인정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돼요. 그렇다면 혐의를 부인하지 않습니까? 그럼 목표가 뭘까요? 당연히 무혐의 처분이겠죠. 혐의를 인정할 경우에는 사안이 가벼운 경우라면 검사가 용서를 해주는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하셔야 되겠죠. 근데 기소유예까지 도저히 안 나올 것 같다. 그렇다면 벌금이나 불구속 상태에서 집행유예가 나오는 걸 목표로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상대방이 아직 고소를 안 했으면은 신속히 합의해서 고소를 하지 않은 채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목표가 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뭘까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을 찾아라. 무혐의를 목표로 할 경우에는 상대방이 어떤 주장을 할 것인지 예상해보고 그 주장을 어떻게 반박할 건지, 그걸 탄핵할 증거는 뭐가 있는지 검토하고, 내 주장을 뒷받침해줄 증거는 없는지, 내 주장이 상대방의 주장보다 더 상식적이고 합리적이라고 봐야 되는 이유를 찾아야겠죠. 때로는 마땅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거짓말 탐지기에 응할 것인지 여부 또한 결정해야 돼요. 그냥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목표로 할 경우에는 상대방과 합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합의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용서를 구할 것인지, 그다음 변호사를 선임할 거면 성범죄 전문 변호사를 초기에 선임하라는 거 제가 말씀드렸죠. 조사 충분히 준비하셔야 돼요. 충분히 준비를 안 하고 조사를 받지 않습니까? 그럼 옛날 일도 무슨 일인지 잘 기억도 안 나요. 합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얼마 정도면 제일 적정합니까? 라고 물어요. 정답이 없어요. 사안이 다 다르고 가해자가 처한 상황이 다르고 피해자마다 자기가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정답이 없어요. 강간 사건에서도 500만 원의 합의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강간보다는 훨씬 좀 경해 보이는 강제추행 사건에서도 1억 원에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합의금은 피해자가 원하는 금액과 가해자가 줄 수 있는 의사와 능력, 범위 내에서의 금액이 교차점이 형성될 때 그 금액에서 결정된다고 보시면 돼요. 저는 검사로서, 변호사로서 활동하면서 성범죄로 고소되었지만 적절한 시기에 전문가의 조언을 받지 못하고 대응하다가 정말 억울한 상황에 처하게 된 분들을 정말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저는 선임 여부와 상관없이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지금의 상황이 일단 유리한지 불리한지, 쟁점은 뭔지, 유죄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 유죄가 된다고 하면은 실형이나 구속될 가능성은 없는지,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합리적인 목표는 무엇인지, 그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좋을지, 합의를 한다고 하면 합의금을 얼마를 제시하는 것이 좋을지 여부를 검토해드리고 있거든요. 이 유튜브를 보시고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아래 번호로 전화 주셔서 방문 예약하시고 찾아주세요. 제가 사안을 충분히 듣고 검토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각 처한 상황에서 최선의 결과를 받기 바래요. 다음번에 더 좋은 내용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